네, 안녕하십니까. 깡세 인사이드 강재훈입니다. 시장이 또 급락을 하기 때문에 바닥이 어디냐? 지금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상태가 들어왔는데, 현재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수는 이제 소폭 반등이 나오면서 2790 전후 1.56% 정도 되는 것 같고, 코스닥이 3%대 하락을 좀 넘어갔다가 이제 3% 전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중국 증시는 플러스로 바뀌었고요. 미 선물은 0.77에서 0.9% 정도 강세를 띠고 있고, 하다못해 일본 증시도 하락이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환율은 오히려 약보합으로 이어진다 됩니다. 그러면 자, 지금 현재 미 증시에 따른 영향을 받았다는 부분에서 지금 글로벌 다른 아시아 증시라든지 환율이라든지 미 선물 다 양호하다는 얘기죠. 그럼 문제는 국내 자체적인 문제가 현재 제일 크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거래 대금이 굉장히 작습니다.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거래 대금이 작은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투매, 그리고 외국인들의 현산물에서의 매도세가 이어진다. 이 부분이 되는데, 사실 외국인들의 매도분보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의 매수분이 프로그램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한적인 하락을 보여준다는데, 문제는 그 외적인 쪽에서 하락이 너무 세다는 거죠. 특히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는 어느 정도 저가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중간에 보여주긴 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개인들의 신용 문제가 발생된 것과, 그리고 코스닥에서 약간 악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얼마 전에는 이제 뭐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돼서도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이제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순위 자체가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2차전지, 그리고 게임주들 이쪽이 워낙에 높아진 상태인데, 지금 현재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주식 내부 거래 혐의가 발생되었다, 이게 되면서 현재 급락을 보여준다가 되는 거고요.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가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 정도 나왔죠. 50%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NFT, 원래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원래 구분을 좀 지어줘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블록체인 역시도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같이 악재로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준다 되겠죠. 그래서 코스닥에서의 급락이라는 부분이 나타나다 되니까 결국 신용 담보 부족이 발생하게 되고, 현재는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시총 상위, 그중에서도 IT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대부분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되죠. 그 외적인 부분에서 사실 음식료 하나 정도 이쪽에서는 강세를 띄워준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현재는 거래량 없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내 증시는 뭐 사실 좀 억울하다면 굉장히 억울한데, LG에너지 솔루션에 따른 지난주 하락이라는 부분도 사실 안 나왔으면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쪽에서의 문제가 발생되면서 국내 증시는 다른 글로벌 증시라든지 딴 데와 마찬가지로 뭐 가치주가 하락을 덜하거나 이런 부분이 현재 전혀 없다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현재는 과매도 국면이랑은 동일한데,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지지라는 때는 현재는 2780에서 2800, 2790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아침에도 잠깐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이 가격대가 현재는 이제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그나마 PER 10배짜리, 그리고 자산가치 1.0배 수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는 밸류적인 부분에서 이 라인대 말고는 사실 지지할 데가 없다 되겠죠. 그래서 아침에 현재 오전까지는 현재 2780에서 2810포인트 요 정도를 저점으로 만들어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국내 지수가 반등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사실 그 부분입니다. 지금 우선은 간단하게 수급을 먼저 보게 되면, 수급 자체가 외국인의 매도보다는 현재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에서의 매수가 좀 더 많은 케이스죠. 근데 문제는 이게 방어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방어를 못한다는 부분은 개인들이 지금 현재 코스닥의 급락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코스닥은 산다가 되지만 거래소 같은 게 오히려 매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이번 주에 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대형주들이 추가적인 영향을 받을 거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요건도 작용하고, 그리고 기계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작용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제일 문제는 외국인들의 현재는 산물에서 매도하는 부분,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없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선물 쪽에서의 영향력을 더 키울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선물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 선물이 현재는 미결제가 5,600계약이니까 지금 현재의 외국인 매도는 대부분이 미결제를 동반을 했다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5장 시장까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현재는 미선물이 강세에 뛰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반등이나 부분이 너무나 미약한 상태이지만,
중국이라든지 그 외적인 쪽은 서서히 하락을 제한시키거나 반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후장까지 미선물 자체가 강세가 이어진다면 오늘 미증시가 반등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도한 부분을 축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매도한 규모가 약 7,000개 정도 되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대충 한 3,500개 정도의 평균적인 가격 단가를 보게 되면은 그 부분이 이제 한 10시 초반 정도? 이때 정도가 되게 되는데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쪽에서 매도한 부분을 가파르게 축소할 수 있는 자리대가 된다는 거는 372포인트 정도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물 쪽에서 별로 이제 프로그래밍이 들어오거나 뭐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투자 심리라든지 뭐 신용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작용하기 때문에 오후장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372라는 이 라인대 여기를 올라가는 과정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외국인들이 현재 선물 쪽에서 매도한 부분을 좀 더 빠르게 축소할 수 있다. 이거 하나 기대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오게 된다 될 경우는 이제 반등 자체가 그나마 지난주 금요일날의 저가 라인대 즉 373에서 374포인트 정도 여기까지가 반등이 그나마 할 수 있다 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라인대를 올라간다가 되면은 종합주가지수상으로는 얼추 2810포인트 전후 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라인대 올라가면 아까 얘기했었던 밸류적인 부분에서의 저점 자리대가 지지가 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가 역시 중요하다가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렇게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세가 없는 상태고 특히나 다른 아시아 증시라든지 미선물과는 달리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역시 선물 쪽에서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격 자체도 굉장히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격 자체로 봤을 때는 이제 주가 자체가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우다 보니까 21선과 이격이 예전에 이제 거의 그 10월 말이었죠. 코스닥이고 거래소 같은 경우 먼저 보게 되면은 거래소 같은 경우 이격이 크게 벌어졌던 구간대 이때가 이제 10월달 이때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11월달도 이때도 한번 이격이 크게 벌어졌던 그런 과정인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격이 꽤나 벌어졌다는 부분은 동일하다 됩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에서 박스권 하단 자리를 이제 종합주가 지수는 깬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 지지라인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라인대가 역시 2780에서 90이라는 자리대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밸류적인 부분 그리고 뭐 기술적인 부분, 우리 이격적인 부분 전부 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준다가 되면은 그나마 시장에서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그 위에는 추가적으로 반등 모멘텀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반등폭 자체를 우선은 기대할 수 있는 자리대가 뭐 이번 주까지 잘 나온다면 2,900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자리대를 지켜주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것도 많이 벌어지고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LG에너지 솔루션 이게 목요일날 상장을 하게 되니까 이거 상장을 하면서 불확실성이라든지 또 LG에너지 솔루션이 사실 시가총액 자체를 얼마큼 평가받을지는 그때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하이닉스 자체가 시가총액이 90조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LG에너지 솔루션이 뭐 과도하게 평가를 받지 않는다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은 완화가 된다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가장 많은 건 수요일이 되긴 하는데 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올해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형성이 되느냐 그리고 실적을 기준으로 할 때 밸류 메리트가 높아지느냐 이거 역시도 중요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후장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현물 쪽에서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하락이 뭐 제한적이다 그 다음에 음식료 쪽에 강세 띄운다 이거 갖고는 지수를 받출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받추기에는 너무나 거래대금도 작고 전반적인 하락이 다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선물 반등이란 부분이 없으면은 오늘 반등은 거의 불가능하다가 될 것이고 이게 나와줘야지만 전반적인 반등이 가능하다 정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 자체는 굉장히 힘든 구간인 건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힘든 구간에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바닥 확인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려울 게 없는데 이 바닥 확인하는 과정이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렇게 될 걸로 예상을 하지만 굉장히 힘든 구간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구간대에서 좀 마음도 단단히 먹으시고 움직이신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장 과매도 국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깡센의 인사이드였는데요. 이렇게 과매도가 더욱더 과매도 국면으로 가는 국면이 있고요. 또 성장주가 그동안 여러 기대 심리를 반영했던 것들이 이번 주 바로 우리는 목요일장에 반영을 합니다. 1월 FOMC 회의 결과를 통해서 과연 1분기에 어떻게 금리 인상을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긴축을 해 나갈 것인지 그것을 좀 확인하려는 심리, 또 우리 목요일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까지 있다 보니까 목요일장이 또 관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얼마 선에서 저가 매수를 해 들어갈 것인가? 일단 깡센의 인사이드에서는 2780에서 2790선을 밸류에이션 저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서 매수하는 관점은 정말 철저히 또 분할 매수가 잘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확신을 가지신 분이라면 어떤 시점에서 또 베팅에 들어가시는 자금도 있으시겠죠. 자, 오늘 시장 기관 쪽에 저점 매수 현선물 들어오면서 그래도 좀 저점 매수하는 주체는 있지만 지수가 굉장히 크게 빠지면서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장중 저점 부근이고요. 코스닥 3.2%까지 낙폭을 키워놓는 모습입니다. 아시아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1월 FOMC 회의에 대한 우려 심리를 반영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반영하고 있는 시장인 가운데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그래도 소폭의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0.8포인트의 플러스입니다. 소폭의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오전장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오후장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